안녕하세요. 경제술사입니다. 오늘은 트럭뉴스.com에서 스티브 거스키와 조셉 카펠로를 인터뷰한 기사를 참조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듈형 수소충전소 개발이 주요 내용인데요. 평소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니콜라의 성장성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월 10일자 트럭뉴스.com 기자가 세계 최대 전자통신 박람회인 CES에 참석해 스티브 거스키와 조셉 카펠로를 인터뷰하였는데요. 거스키와 카펠로가 직접 말한 부분만 발췌해 행간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소 산업은 티핑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말 7개 수소 허브를 선정하여 70억 달러에 달하는 정책 자금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과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수소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게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신규 트럭의 20%,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100% 친환경 트럭으로만 판매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의 강도로만 보면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강력한 친환경 트럭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니콜라는 이런 이유로 캐나다와 캘리포니아주를 거점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트럭을 판매 중입니다. 우리는 수소 트럭 점유율 1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수소 트럭 35대를 납품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니콜라, 하이존 모터스, 현대차입니다. 스펙만 따져보면 니콜라가 가장 우수하고 현대차의 경우 IRA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소 2-3년간은 니콜라 수소 트럭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현재 니콜라2를 개발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뒤에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소 산업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 제조 산업을 키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는 회색 수소이지만 탄소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블루 수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토대로 세계 각국은 탈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탈탄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로 블루 수소를 만들어 수소 트럭 연료로 사용하고 남는 수소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가 미국 정부보다 강하기 때문에 캐나다 시장에서 친환경 트럭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미국 내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이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까지 규제가 강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완화된 환경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45년부터 100% 친환경 트럭의 판매만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비해 규제로만 보면 10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펠로는 미국보다 캐나다 시장에서 친환경 트럭이 더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 데모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나다 시장은 2분기부터 유의미한 판매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100에서 150대 정도 수소 트럭의 충전이 가능한 모듈식 수소 충전소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역에 수요가 쌓이면 모듈식 수소 충전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영구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고 다른 지역으로 수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0에서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영구 수소 충전소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영구 수소 충전소가 고객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는 하루 수소 트럭 14대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에서 개발 중인 모듈형 수소 충전소는 영구 수소 충전소에 버금가는 수용력을 갖추고도 필요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구 수소 충전소 건설 전 모듈식 수소 충전소를 도입하면 충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0에서 150대 수소 트럭의 주유 수요가 있다면 수소 충전 파트너사는 리스크 없이 영구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요 항구를 운행하는 3만여 대의 내연기관 트럭이 수소 트럭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수소 충전소는 개발이 되면 가장 먼저 항구 주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의 수소 트럭도 하일라 브랜드에서 모두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소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수소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을 상용화 중인 기업들에게
분명히 희소식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니콜라의 하일라 수소 충전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입니다. 볼보 그룹도 그 중 하나인데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 주주들의 의견입니다. 볼보 그룹이 프로테라를 인수한 이후 배터리팩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니콜라의 이번 긍정적인 조치에 대해 볼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 예로 볼보와 니콜라 사이 전략적 제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향후 배치할 수소 충전소 6곳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수소 트럭 판매가 증가하면서 충전소 6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의 주요 이동 루트를 파악한 후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요가 충분하다 판단되면 모듈형 수소 충전소가 그 자리를 대신할 듯합니다. 하루 100대 이상의 수소 충전 수요가 있다면 영구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을 사용할 듯합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가 6곳이면 84대의 수소 트럭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 숫자만 봐서는 수소 트럭 누적 판매량이 기대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롱비치 항구 근처 하일라 수소 충전소, 오클랜드 항구 근처의 FEF 수소 충전소의 수용력이 합쳐지면 하루 200~300대의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는 회색 수소입니다. 하지만 수소 제조사가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한다면 블루 수소가 되는데 니콜라가 공급하는 수소는 점차 회색 수소에서 블루 수소로 전환될 것입니다. 니콜라가 현재 공급 중인 수소는 화석 연료에서 뽑아낸 수소입니다. 이런 수소를 회색 수소라 부르는데요. 회색 수소 제조 시 탄소 포집기를 두어 탄소를 포집하면 블루 수소가 됩니다. 현재는 회색 수소의 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향후 블루 수소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커지면 니콜라는 블루 수소를 공급할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위치한 수소 허브를 연결하는데 처음에는 트럭 운송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수소 파이프로 운송이 발전할 것이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팔아 수소연료에 대한 수요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를 통해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 수소 충전소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니콜라가 할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TA, FEF 등 파트너사가 운영할 수도 있고 니콜라가 자체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니콜라가 자금적 여유가 생긴다면 향후에는 수요가 큰 수소 충전소를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온타리오 하일라 수소 충전소는 수요가 큰 곳으로 니콜라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트럭과 전기 트럭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지만 향후에는 수소 연료의 판매 수익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거스키와 조셉 카펠로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 니콜라의 향후 성장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니콜라의 재무 안정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술사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